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오늘 강의는 개발행위 허가로 만든 현황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축법 진화로 인한 현황도로 문제, 그리고 건축법 예외 규정으로 가능한 현황도로 사례를 15가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형질 변경된 현황도로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용어 해설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 진입 통로가 건축법의 도로, 그러니까 법정도로와 지정도로죠. 건축법의 도로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건축법 도로에 접하지 않은 진입 통로를 모두 현황도로라고 표현하고, 건축법의 강화로 이런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허가 공무원의 판단이 전문적이지 못해서 허가가 안 되는 사례가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즉, 건축법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 등이 있어서 허가권자는 그 예외 규정을 활용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권한이 있는데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책임이 두려워서 그 결정에 있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고 결국 국민을 소송 등에 내모는 모양새가 되어가지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매회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 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 설명을 기초로 개별 현황을 잘 분석해서 허가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여 허가를 받아내라는 뜻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목이 되거나 현황도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건축물이 도시계획과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건축물 건축도 포함된다라고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경우 진입로의 구조, 형태, 너비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그 현황도로 이용권이 허가 신청자에게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에 대지와 진입로 모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검토가 돼야겠지만, 대지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고 진입로가 대상이 아닌 경우와 진입로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는 같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둘 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물,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가 있다라는 이유로 진입로를 현황도로에서 반드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 시설인 진입로가 현황도로로서 구조, 형태, 너비 기준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다는 전제하에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판단만 공부하기로 합니다. 첫째,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허가 신청자와 허가권자가 이견이 있어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호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라고 대법원 2004두 6181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행정청의 재량권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호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을 대상으로 할 뿐이므로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이전에 지자체의 허가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지 못하면 건축사, 토목사무실, 도시계획시설업체 등 전문가 또는 국토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국토부가 소극적이므로 스스로 공부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해설집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어 일선 허가 담당자 및 용역업체인 토목사무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설집에는 기반시설인 도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국토부의 건축부서와 도시계획부서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현황도로 소유자의 소유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기부 대상인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2-6-4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기부 대상인 현황 도로를 관리 불편을 이유로 기부 체납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황 도로 이용권은 포기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은 민법 영역이므로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하면서 사용승낙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이것은 국가가 법령 개정 또는 지침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허가 신청자인 국민에게 국토부와 지자체가 그 해결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유권 해석 보겠습니다.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진입로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권리를 확인한 경우라면 주위토지 통행권을 말합니다.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사용락이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민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도시정책과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기부체납은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의 소통에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해설집 21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법제처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런 사유도로 중에도 준공공시설로 기부체납 대상인데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대법원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명백하다고 해석한 현황 도로에 대해서는 그 이용권을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 및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현황 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은 도로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도로 개설 경위, 기부체납 대상 여부,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국토계획법 등에 의한 공법적 이용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것인지를 면밀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있는 예외,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조례도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에 있어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판단을 하여 현행법에 맞지 않은 건축허가의 진입로 해결은 모두 국민에게 떠밀거나 법원으로 보내는 소국 행정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법제처 이런 유권 해석이 있죠. 개발행 허가 신청자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개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서 기반시설인 그 도로를 사용하여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법제처 2013년 0363에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국가 및 지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정신인 공익과 사익의 비례 평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개발행허가 운영 지침에 의하면 개발행허가에서 기반시설은 준공공시설로 해석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기부 체납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선 지자체는 관리가 귀찮아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현황도로 때문에 억울한 국민을 위하여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지난 30년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서 건축법 및 개발행허가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해서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허가 운영 지침에 보면 개발행허가에서 기반시설인 도로의 기부 체납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요구하여야 하고 2-6-1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로 한다. 원칙적으로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 체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부 체납 시설은 개발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 대상지 내에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보호돼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은 기부 체납을 요구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 공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개발행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 건축허가에서 건축법으로 판단하는 진입로와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 규정에 대해서는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일선 지자체의 건축가와 도시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개발행허가로 만들어진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로 미루고 있고, 지자체는 민법이나 법원으로 미루지 않아도 될 사항까지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개발행허가 진입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도로인 경우 기부 체납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도 관리가 귀찮아서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현황 도로를 조례도로로 지정하거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건축법 예외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황도로 사용 승낙 여부를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례와 10번 법 개정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